힘들었지만 정말로 들어오다니. 언제 마지막에 왔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는 우리 모두 아이들이었는데. 너희는 키레와 파이였구나.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 파이는 엄청 크고 멋있어졌네. 멀리서 봤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어. 우리는 이제 컸으니까. 키레는 변한 게 별로 없네. 신기해. 어쩌면 나도 레라미처럼 미궁의 요정일지도 모르지. 조직? 아마 그렇게까지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오기 전에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어요. 도라미, 레라미, 미라미, 파라미. 이 귀여운 녀석들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우리는 모닥불 곁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미래의 여정이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여기에 다시 오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전부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이, 정말 뻔뻔하네. 그때 항상 절대 잊지 않을게라고 해놓고 오랫동안 안 왔는데 결국 모두를 잊을 뻔한 거잖아. 에이, 아니야. 파이너는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음유 시인처럼 감성적인 척을 한 거지. 모두를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오늘은 신탁 카드를 되찾으려고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신탁 카드? 촌장님이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지. 촌장이면 도도라미? 신탁 카드로 뭘 하려는 거지? 점괘를 보고 싶다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촌장님은 너희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어디 보자. 지금이라면 아마... 알겠다. 모두 따라와. 나무줄기가 축축하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촌장님, 키레와 파이가 돌아왔어요. 가지와 잎사귀는 왜 자라는 걸까?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 비밀 미궁의 가장 깊은 곳, 미래의 답이 밝혀지네. 오,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도라미는 항상 자기가 부르는 게 시가 아니라 노래라고 했어요. 촌장님,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넘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 기억하니? 세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미궁의 아이들은 항상 존재할 거라고 말했었지. 우리의 운명이 항상 존재하듯 말이지. 바꿔라, 얘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널 이곳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단다. 내 신탁 카드책! 대신 보관해주셨다니 안심이에요. 저한테 점을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까지 써서 저희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촌장님? 그래. 사실 최근에 영원한 밤의 장막의 속삭임을 또 들었단다.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곧 찾아올 거라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그래.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올 때마다
장막 너머 엘리사이에데스와 멀리 떨어진 저 광활한 땅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된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수밖에. 재앙이 닥친다면 엘리사이에데스에 머무르는 게 좋을 거야. 만일을 대비해서 말이지. 나와 파이노는 원래 잠시 마을을 떠나 좀 더 성장하고 돌아오려고 했어. 파이노는 크렘누스 성으로 가서 훈련하고 나는 야누소폴리스로 가서 분명의 티탄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지. 그 후에는 엘리사 에데스로 함께 돌아와 마을의 평화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어. 괜찮아. 이곳에 남아도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검술 같은 건 나 혼자서도 터득할 수 있고. 아마도 그럴걸? 그 표정은 대체... 한 가지 제안을 하마. 키레네에게 우리의 점괘를 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운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우리로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괘 결과가 나오면 어쩌죠? 무척이나 소극적인 것 같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마워요, 파트너. 당신 말대로 하죠. 결과가 어떻든 함께 맞서는 거예요. 경건한 질문은 같은 무게의 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신탁 카드 책을 살며시 펼쳐봐. 그대의 생각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별처럼 흐르고 반딧불이와 미풍을 타고 그대들의 운명 또한 같은 미래로 흐르네. 이제 카드를 뽑아볼까?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줄이야. 그럼 마음에 드는 신탁 카드를 골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봐봐. 방직공 카드네. 황금의 고치와 이어진 낭만적인 실이며 여러 사람의 운명을 눈부신 실로 엮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주는 카드야. 실과 검의 원무로 시작했으니 마찬가지로 우아하게 막을 내리도록 하지. 와, 엄청 화려한 걸. 황금의 방직공. 이름만 봐도 명문 귀족 출신인 게 분명해. 이렇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나 같은 사람과 얽힐 일이 아마도 없겠지. 이건 문 장인이야. 무수한 문 중에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 오롯이 성전의 속삭임에 더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귀와 눈을 가렸어. 신전의 메아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아. 거기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하고 비범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져. 군왕 카드는 보통 규율,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 하지만 종종 고독, 전쟁과 같은 의미로 통하기도 하지. 설령 날 마지막 왕으로 떠받들고 영광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해도 왕을 시해한 자는 더는 왕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둔 사자가 홀로 마지막 길을 걷게 두어라. 이건 백성들을 등진 군왕을 뜻하는 걸까? 엘리사의 에데스는 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전설을 들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지.
방랑객 카드. 이건 가장 골치 아픈 카드야. 종종 다른 카드 뒤에 붙어 있다가 나타나곤 해. 다른 카드로 위장하는데 능숙해서 그걸 뽑기란 좀처럼 쉽지 않지. 여기? 아니면 여기? 소가치로! 눈빛도 손발도 모두 느리잖아 너. 무척 능글맞은 목소리인걸. 누군가와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이런 카드는 사람을 놀리는데 능숙한 사람만 뽑을 수 있겠지. 시녀 카드네. 가벼우면서도 서늘한 안틸라 꽃의 향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밤하늘의 무별과도 같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상징하면서도 좌절과 슬픔, 공허함을 쉽게 연상시키지. 내 두 손에 보살핌을 받은 꽃잎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걸까? 무척 장엄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 앙증맞은 의사 카드네. 부드러운 색을 지녔지만 안에 담긴 용기는 그 어떤 카드에도 밀리지 않아. 심지어 단단한 얼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지. 난 최선을 다해 너희의 상처가 아물게 돕고 햇빛이 세상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번에는 나랑 약속해. 약속했으니 더 이상 변덕 부리면 안 돼? 이 카드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고 싶다는 내 생각과 비슷하네. 그래도 세상 곳곳을 지키는 일은 상상도 되지 않아. 그러려면 얼마나 불가사의한 능력이 필요한 걸까? 이건 대마술사, 대배우, 지혜의 왼쪽 눈, 세르세스의 모독자 등 수많은 칭호를 가진 학자 카드야. 아, 원래 한 장밖에 없는 거야? 열 몇 장 된다고 들었는데. 역시 날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라고 부르도록 해. 그거라면 적어도 내 본질을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구세주, 운명 삼상의 신탁에서 이 카드는 조화와 완벽을 뜻해. 그리고 모든 신탁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카드이기도 하지. 이번에는 신탁 카드에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네가 스스로 뽑은 카드잖아. 하룻밤 사이 작은 마을 엘리사이 에데스에 존귀하거나 전설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직공, 문장인, 군왕, 방랑객, 시녀, 의사, 학자. 그들의 말과 그 말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소원은 엘리사이 에데스 출신의 소년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최초의 상상을 심어줬다. 그곳에는 분쟁으로 얼룩진 전장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도시도, 그리고 그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변화의 흔적이 거의 없는 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었다. 소녀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소꿉친구의 신탁카드에 적혀있던 신분을 본 게 다였다. 하지만 운명이 미궁과 공감이라도 한 듯 이제 그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다. 구세주, 또 이 카드네. 아이야, 아무래도 넌 이 세계의 기대에 응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짊어지는 자가 될 것 같구나. 소원을 짊어진다고요? 그래, 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개팔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은 무척 단순해요. 제가 무사히 잘 자라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실 뿐이죠. 말썽 부리지 않고요. 피시아스 선생님께선 아이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책을 몇 권 더 들여놓고 싶어 하세요. 피소는 하루빨리 아버지처럼 강한 사냥꾼이 되고 싶어 하고요. 제가 그들의 소원을 이뤄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구세주에게 이런 소원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몰라. 캐팔이 짊어진 건 결국 온 세상이니까. 맞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티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아. 나도 궁금해. 차라리 이건 신타카드에서 보여준 미래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의 삶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지. 우리는 모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 그렇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운명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정에 오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혼자서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짊어져야 구세주라는 칭호에 걸맞은지도 말이지. 구세주 소년 왔어? 소원이라? 뭐 간단하잖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산책하면서 햇볕도 쐬고 이런 평범한 날을 1000년 정도 더 살고 싶어. 돈만 죽어라 벌다가 죽기 전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 방구석 공주? 사이퍼님,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소원은 생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람과 포옹하는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죠.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평소에 모아둔 돈이라면... 사이퍼님, 신력으로 진지한 보물을 잔뜩 모으셨지만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안 생겨선.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르다니. 나무정원 소녀는? 제 소원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진 치유 능력을 따스한 태양으로 바꿔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나눠줬죠. 두 사람 모두 사심이 없네. 아글라이아가 너희를 일찌감치 불을 쫓는 여정에 끌어들였을 만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어. 예전에 돈 많은 명문가 아가씨로 태어나면 어떨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지? 나와 제복녀의 신분을 바꿔치기해서 내가 고고한 아가씨가 되고 제복녀가 가난뱅이 도둑이 되는 거야. 그런 뒤에도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할지 어디 보자고. 어쩌면 나도 금실을 짜는 사이퍼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원들은 막중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이에데스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포장지처럼 햇빛이 있는 곳에서 더욱 빛나죠. 포옹, 치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구속 없는 삶? 어쨌든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을 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소원? 개인적인 소원은 없어. 내 유일한 꿈은 재창기뿐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짤 수 있다면 카이니스와 그 휘하의 청소부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그 추악한 벌레들에겐 사람에 의한 통치를 구실로 오크마에 다시 나타날 자격 따윈 없으니까. 이분은 등골이 오싹해지게 말을 하시네요. 정말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소원도 말해보는 게 어때? 이제 와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려는 거야? 난 서풍이 끝나는 꽃바다에서 먼저 작별한 트리엔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고 나서 라이야, 금실로 짠 마음의 고치를 내려놓은 널 보고 싶어. 예전에 야누소폴리스의 신전 앞에서 본 하얀색 드레스에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소녀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모든 길을 잃은 사람들의 방황하는 발걸음 대신 기도하는 밝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래. 우리의 소원이 좀 과했나? 트리엔과 트리논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소원을 말했다고 치지 뭐. 정말 좋은 소원인 것 같네요. 저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걸요? 그럼 우리도 안심이야. 이건 오직 너만이 우리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소원이니까. 오직 저만? 그래, 파이. 잘 기억해둬. 우리 내일 봐. 파이넌, 나의 착한 학생이여. 너에게 남긴 말을 또 되풀이해야 하는 건가? 명심해. 난 소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 그건 신들 앞에서 나약하게 엎드려 동정을 구하는 걸 의미하거든.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으니 네가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증명을 하기만 하면 돼. 나 아낙사구라스는 신세계의 신이 될 것이다. 완전 무결한 학설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인간의 생각도 신의 위협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겠어. 저 사람 혹시 조금... 저도 가끔 영웅 이야기를 상상하지만 저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 티탄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걸까요? 그건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저 사람한테서 저런 자신감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파이논, 왜 이리 겁에 질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지? 게다가 소원이 뭐냐는 유치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보자마자 남을 깔보는 말투인 건 그쪽 아닌가? 파트너, 이 우통도 안 입고 잘난 체하는 녀석과 나중에 친해지진 않죠? 끔찍하네요. 설마 미래에 제게 그런 취미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혼자 뭘 중얼거리는 거지? 됐어. 크렘노스 일족 전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나는 수많은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가면을 쓴 불을 훔치는 자의 등 뒤에서 파고드는 일격을 막지 못했어. 파이논. 됐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나 보군. 지금의 내 소원을 말해주지. 그자와 싸울 기회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실력을 겨루자고 할 거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자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겠어. 죽고 죽이는 걸 바라다니 이자의 소원은 정말이지 야만적이네. 하지만 그쪽 눈동자 속에 담긴 분노는 책에 쓰인 오만한 왕족과 무척 닮기도 했어. 그 소원은 기록해두도록 할게. 어때? 네 마음속의 안개가 벌써 조금은 거친 게 느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을 알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니? 방금 엠포리어스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저와 키레네는 엘리사이 에데스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참 희망찬 대답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키레네, 그 구세주 카드를 나한테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왜? 카드가 보여주는 목소리와 얼굴, 소원이 지금의 나에겐 아득히 먼 이야기지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카드를 골라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걸 골라야지만 그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아도 신탁 카드는 세월을 담고 있으며 오로닉스의 축복을 받았으니 너와 동행하며 너의 기억이 되어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래. 응, 명심할게.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평범한 카드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큰일이야, 미! 타버린 냄새, 그리고 짙은 연기. 숨 막혀. 미궁 밖에서 온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틀림없어. 재앙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싹트고 있어. 게다가 이번에는 영원한 밤의 장막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씀은 엘리사의 에데스도 예언 속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건가요? 그래. 얘들아, 모두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비밀 미궁에 단단히 숨어 있으렴. 안 그러면 너희들도 저 끔찍한 재앙에 삼켜질 거야. 하지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재앙? 설마 소문의 그 재앙의 새 티탄? 그건 티탄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위협도 아니란다. 형용할 수 없이 추악한 존재로 모든 생명체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왜곡시키지. 티탄조차 그것에 몰들면 안에서부터 전부 타버리고 사륙과 파멸만 하는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네. 검은 물결, 그게 바로 재앙의 정체라지. 비밀 미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삼켜질 거야. 티탄마저도. 그래, 그러니 신들이 망각한 이 2층 땅을 떠나는 무모한 짓을 벌이지 말렴. 너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자 미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희가 헛되게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단다. 그건... 어떡하지, 파이눈? 우리... 마음의 소리.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답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겠죠. 하지만 구세주 카드를 받자마자 눈앞의 재앙을 모른 척하는 걸 선택한다면 정말이지. 검을 배우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달아난다면 다시는 검을 들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정한 것 같네. 파트너 말이 맞아. 우리가 반드시 나서야 해. 죄송합니다, 촌장님. 엘리사 예데스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곳에서 자라난 저는 도저히 방관할 수가 없어요. 알겠네. 부디 조심해야 해. 가자, 키레네. 가요, 파트너. 검 없이 호미밖에 없다 해도, 손에 들린 게 거친 쇠붙이라 해도 그걸로 내가 고향을 지키겠어. 구세주. 그렇구나. 카드에 적힌 해석 말고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높은 구름 위에 서서 자비로운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발걸음을 기점으로 삼아 고요한 마을에서 출발해 마음의 세상을 천천히 넓혀가며 성장하고 구원하는 거야. 아직 어렸을 때 화이논에게 이 세계에 구세주가 필요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있어. 하지만 소원이 깨졌을 땐 기뻤어. 화이논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이건 모두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파트너. 갈까? 네가 곁에 있어야 해. 화이논, 그리고 나도 마음속에서 용기가 깨어나는 것 같거든. 알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렇지? 미래의 대영웅? 구세주. 안타깝게도 그 소년에게 세계를 짊어지는 운명이 정해졌으나 그는 여명을 가져오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영웅이 될 수 없는 운명인 남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에서 내딛는 첫걸음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두 눈으로 이 기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의 최초의 결말을 눈에 담아주십시오. 이러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위 구세에 대한 꿈이 어째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핏빛의 붉은 해, 시들어버린 보릿집, 불타는 마을. 지금 이 순간, 소녀는 마치 세상의 종점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온통 괴물투성이야. 모두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뭐라고? 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 스카프는 리비아. 역시 너였구나.
아니, 아니야! 리비아, 그리고 이 괴물들, 대체 왜? 어째서? 검은 물결이 덮쳐온 날, 주저하던 소녀는 마침내 동료와 함께 여정에 올라 최초의 전장으로 향했다. 머나먼 미래, 엠포리어스의 대지 위에는 영웅들의 발자취가 새겨질 것이다. 그는 검을 들고 황금의 서사시 속에서 불멸의 시편을 써내려갈 것이다. 첫 번째 빛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 상처투성이었던 소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슬린 땅 위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씩 묻었다. 그의 고향, 그의 과거, 그의 이름도 함께. 가냘픈 두 다리로 여정에 오른 그는 반석의 근간을 건너고 충만의 잔을 넘고 어둠의 손에 차가운 죽음의 안개 속을 지났다. 바람에 나뒹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그는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도시국가를 지나며 백발 검객의 웃는 모습을 새겼다. 그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그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힘이 닿는 일을 하고 구해야 할 모든 이들을 구했다. 여정에 오르던 그날 귓가에 맴돌았던 그 파트너의 목소리처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렇게 말했다. 이에 남자는 한 번도 망설인 적 없이 결연히 행동으로 옮겼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을 쫓는 외침이 대지 전체로 울려 퍼질 때까지 남자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예언에 묘사된 풍경에서 인간은 신들을 이기고 불씨를 손에 넣어 엠포리어스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스승으로 삼는 자만 그 운명을 짊어질 수 있지. 준비됐어? 마음속의 목소리가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목숨은 원래 하찮으니까요. 그는 금실을 짜는 자의 부름에 응해 머나먼 거룩한 도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젊은 전사를 마주한 원로들은 그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조소와 함께 그를 막사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 자신조차 이 정체불명의 신병이 머지않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단번에 명성을 떨칠 줄은 몰랐다. 그건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함께하게 될 동료들과 처음 만날 때의 일이기도 하다.